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딱 한 번만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어느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0세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 가진 것 절반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일까? 건강이 나빠져서일까? 하지만 그분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내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어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았고, 먹고 살기 위해 버텼고, 책임을 다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있었나? 오늘은 많은 분들이 60 이후 가장 크게 후회하는 단 한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늘 바빴습니다. 20대엔 살아남기 바빴고, 30대, 40대엔 아이 키우고, 집 마련하느라 바빴고, 50대엔 자리 지키느라 바빴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됐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여행도 나중에. 배우고 싶은 것도 나중에. 가고 싶은 곳도 나중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도 늘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었고, 시간이 없었고, 그것보다 급한 일이 항상 있었습니다. 가족이 먼저였고, 직장이 먼저였고, 책임이 먼저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지금은 내 차례가 아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나중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면 머리에 흰머리가 생겨 있고, 계단을 오르면 무릎이 아프고,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에게 연락을 하려다가 문득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깨닫습니다. 아, 나는 왜 늘 남을 위해서만 살았을까? 이건 가족을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뒷순위에 두고 살아온 것에 대한 늦은 자각입니다.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메슬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실현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막연한 불안을 평생 안고 산다. 우리가 느끼는 그 공허함, 열심히 살았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그것의 정체는 어쩌면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 후회하는 건 아마 실패한 것들이겠지. 사업 실패, 돈 못 번 것, 좋은 집 못 산 것. 하지만 실제로 살아본 분들의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호주의 완화병동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수백 명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를 기록했습니다. 그 1위는 이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고 내 삶을 살 용기가 있었다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 성공하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후회였습니다. 우리가 60 이후에 마주하게 되는 감정은 종종 이런 모습입니다.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결국 못 갔다. 배우고 싶은 게 있었는데
너무 늦었다고 포기했다. 표현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끝내 하지 못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나이가 많다고 스스로 막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이 남는 후회는 이겁니다. 바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한 것, 좋아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우리는 그 말들을 너무 오래 삼켜왔습니다. 표현하는 게 쑥스러웠고, 표현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했고, 나중에 하면 된다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나중이 오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먼저 떠나는 사람이 생기고, 멀어져 버린 관계가 생기고, 더 이상 전달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교육자인 모리 슈워츠는 루게릭병으로 서서히 몸을 잃어가면서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의미다. 그것을 미루지 말라. 그는 죽음 앞에서도 돈이 더 있었으면, 더 성공했으면, 더 유명해졌으면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 전부였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나이 때문에 망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배우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나이에 뭘 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오늘도 참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70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분, 65세에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은 분, 60이 넘어서야 오래 꿈꾸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한 분,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후회는 끝났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후회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엄청난 버킷리스트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래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유튜브에서 딱 한 강의만 찾아보십시오. 보고 싶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문자 하나만 보내보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오늘 그곳을 검색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그 말을 꺼내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나중에.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나는 지금.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직장을 위해, 책임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오래도록 버텨오셨습니다. 그 시간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삶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가볍게 사셔도 됩니다.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자비라고 합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60 이후를 인생이 저물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시간은 비로소 내 차례가 시작되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이미 컸습니다. 의무는 충분히 다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처음으로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직 아니라면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이면
충분합니다. 60 이후 대부분이 후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더 성공하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많이 벌지 못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비로소 여러분 것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께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